아직도 가슴이 뛰는 걸 보면 저도 아직은 여자인가 봐요.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질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낄 때 그이가 나타났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보내는 저녁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시작한 일이었죠.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했으니 제 곁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전거를 타며 불어오는 바람처럼 제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시골길 라이딩에서 나눈 마음의 확인,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나누었던 시간 뒤, 이 나이에 다시 설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다니요.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조급하지 않다는 걸. 봄도 바람도 항상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걸. 제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이 사랑은 어쩌면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실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버스 안은 퇴근길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윤혜정은 손잡이를 꼭 붙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죠. 60이 넘은 나이에 퇴근길 버스는 여전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다리가 아팠고 허리는 더 욱신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노약자 우선석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에게 머물렀습니다. 검은 헤어밴드로 이마를 감싼 청년은 휴대폰 게임에 몰두한 채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죄송한데 잠시 앉아도 될까요? 혜정의 조심스러운 말에 청년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 저 지금 피곤해요. 다른 데 가서 앉으세요.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혜정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고 넘어가려던 찰나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버스에 노약자 좌석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버스 안을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버스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한태식은 흰 머리에 깊게 파인 주름살 가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체격의 63 노인이었죠.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도 요즘 허리 아프거든요. 청년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오늘 10시간 넘게 일하고 돌아가시는 길이야. 그 나이에 그만큼 서 있으면 무릎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청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일한다고요. 요즘 누가 안 힘들어요? 태식은 천천히 청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에 버스 안 승객들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한태식의 손이 느리게 올라가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내가 자리값을 치를게. 얼마면 될까? 태식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죠.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씩씩거렸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버해요? 그냥 앉으세요. 혜정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손잡이를 꼭 붙잡은 채 묵묵히 서 있었죠.
혜정은 가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태식의 손등에 선명하게 드러난 핏줄과 투박한 손가락, 그리고 왼쪽 다리를 조금 들어 올린 채 체중을 오른쪽으로 실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류장에 다다르자 한태식이 배를 눌렀습니다. 그가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혜정은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태식이 내리려는 순간 혜정도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같은 정류장에서 내린 것처럼 행동했죠. 버스에서 내린 한태식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혜정은 몇 걸음 뒤에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한태식이 돌아섰습니다. 흰 눈썹 아래 담긴 그의 눈빛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아까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태식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오랜만에 듣는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근처 작은 찻집에 앉은 혜정과 태식, 창가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미묘한 긴장감에 손가락으로 찻잔 테두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낯선 남자와 차를 마시는 것은 몇십 년 만의 일이었죠. 다리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태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40년 전 일입니다. 오래된 상처라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비 오는 날이면 아직도 욱신거리죠. 군대에서 다치신 건가요? 태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모진 일도 많았으니까요. 혜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도 자신만의 상처와 비밀을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혜정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가는 길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거든요. 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전거요? 다리가 괜찮으신가요? 태식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전거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체중이 실리지 않으니까요. 의사도 권하더군요. 그렇군요. 저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배우고 싶었지만 아이들 키우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죠. 혼자 사세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혜정은 찻잔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아이들도 다 출가했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 인생을 살아오며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자전거 배워볼 생각 있으세요? 태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혜정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동호회에는 70이 넘은 회원도 있어요.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혜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도전의식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호회는 초보자도 환영해요. 윤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낯선 이의 친절이 왠지 모르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다 보니 방어막이 두꺼워진 탓이었을까요? 고맙지만 갑자기 이렇게 낯선 사람을 초대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태식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우연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 않을까요? 오늘 버스에서 본 할머니의 모습이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혼자 서 계셨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말씀하시려는 그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혜정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멋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죠. 그럼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자전거 공원은 평일 오전이라 한적했습니다. 윤혜정은 헬멧을 쓰고 자전거 앞에 서서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전거는 생각보다 높고 불안정해 보였죠. 손에는 식은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무섭지 않을까요?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한태식은 자전거 안장의 높이를 조절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넘어지지 않게 제가 잡아드릴게요. 혜정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태식이 자전거 뒤를 잡아주자 그제야 안심이 됐죠. 하지만 페달을 밟기도 전에 벌써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0살이 넘어 처음 도전하는 자전거. 아이들에게 들키면 걱정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자전거였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페달을 밟아보세요. 제가 뒤에서 잡고 있을 테니 넘어지지 않아요. 혜정은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태식의 안정적인 손길이 자전거를 지탱해 주었죠.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자전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은 항상 앞을 보세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신뢰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느덧 태식은 손을 조금씩 놓기 시작했지만 혜정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잘하고 계세요. 그대로만 하세요. 혜정이 고개를 돌렸을 때 태식이 몇 걸음 뒤에 서서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죠. 무릎이 아스팔트에 긁혔습니다. 태식이 급히 달려와 혜정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혜정은 아픔보다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정말. 이 나이에 무슨 자전거예요. 제가 미쳤나 봐요. 그러나 태식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혜정 씨, 넘어지는 건 배우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어린아이도 걸음마를 배울 때 수백 번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혜정은 망설였습니다. 무릎은 아팠고 자존심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격려하는 눈빛에 다시 용기를 냈죠. 그래요, 다시 해봐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태식의 손이 없어도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혜정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60세의 윤혜정이 아닌 10살의 소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혜정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따라 웃었습니다. 역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정 씨는 의지가 강하시니까요. 연습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혜정은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가벼웠죠. 내일도 와도 될까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내일은 더 잘하실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혜정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공원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식과 만나 연습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이제는 꽤 익숙해지셨네요. 곧 동호회 라이딩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정은 그 말에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다른 회원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쩌죠? 괜찮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분위기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 혜정은 중심을 잃고 자전거에서 넘어졌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태식이 급히 자전거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혜정은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의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아픔도 아팠지만 태식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창피했죠. 조금만 앉아 계세요. 제가 구급약을 가지고 다니니까요. 태식은 가방에서 작은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독약과 밴드를 꺼내 혜정의 긁힌 손을 살펴봤습니다. 손목이 많이 다치셨네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혜정은 그의 손길에 가만히 눈을 내렸습니다.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문득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그녀에게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돌봐주는 것은 낯설지만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항상 구급약을 갖고 다니세요? 혜정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밴드를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습관이 됐습니다. 예전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거든요. 혜정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에는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죠. 이제 좀 어떠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혜정은 천천히 일어섰지만 여전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태식은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받쳐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혜정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준다는 것이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지금까지 태식에게서 느낀 것은 오직 신뢰와 존중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혼자 갈 수 있어요. 근처에 사는데. 태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적어도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이대로 걸어가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혜정은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런 그녀에게 한태식은 오랜만에 만난 진심 어린 친구 같았습니다. 택시가 도착하고 혜정이 탑승하려는 순간 태식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혜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오늘 넘어진 충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내일도 올게요. 하지만 자전거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그냥 산책만 해도 좋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요. 다음 날 혜정은 약속대로 공원에 나갔습니다. 태식은 이미 도착해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죠. 어제 많이 아프셨죠? 이건 제가 준비한 파스입니다. 허리에 붙이면 좀 나아질 거예요. 혜정은 그 정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어제는 정말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자전거 배우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넘어지고.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길 두려워하니까요. 혜정 씨는 용기가 있으십니다. 두 사람은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비가 내린 후라 공기는 청량했고 젖은 나뭇잎에서는 싱그러운 향기가 났습니다. 혜정은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태식의 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자식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거움에 혜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두 아이를 혼자 키웠죠. 이제는 다 출가해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외롭기도 해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며시 지나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로움이란 참 이상한 감정이죠. 태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그 외로움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혜정은 그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며시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강한 척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집을 떠나고 정말 혼자가 되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강한 척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말하지 못할 과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어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졌죠.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묘한 교감이 오갔습니다. 같은 나이대, 같은 외로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영혼이었기에 가능한 공감이었을까요? 걷다가 태식이 문득 멈춰섰습니다. 저기 보세요. 혜정이 시선을 돌린 곳에는 작은 언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도시의 소음도, 그들의 나이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잊힌 듯 했습니다. 아름답군요. 혜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태식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노을이 아닌 혜정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서히 혜정과 태식의 만남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때로는 그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태식은 혜정에게 동호회 정기 라이딩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자전거도 어느 정도 탈 수 있게 되었고 태식이 곁에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 회원을 소개합니다. 윤혜정 님이십니다. 동호회 회원들 앞에 선 혜정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회원들은 모두 반갑게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김유진이라는 50대 후반의 여성이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시작했어요. 태식 씨가 가르쳐 주셨죠?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잖아요. 혜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유진과 태식이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태식이 유진의 자전거 체인을 조정해주는 모습, 그리고 유진이 고마움에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죠. 라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의 페이스로 강변 자전거 도로를 달렸습니다. 혜정은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식이 그녀 옆으로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앞서가는 유진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유진의 탄력 있는 몸매, 자신감 넘치는 자전거 주행, 그리고 태식을 향한 친근한 미소. 문득 자신의 주름진 손과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역시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혜정의 마음속에 씁쓸함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신만의 착각이었을까요? 태식이 그저 나이든 여성에게 친절을 베푼 것뿐이라면 그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모두가 강가에 모여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태식에게 물병을 건네는 것을 보며 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좀 걸어볼게요. 혜정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아니요, 혼자 있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혜정은 천천히 강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물결이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운 걸까요? 아직도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강바람이 혜정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조급함과 불안감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공주처럼 대접받고 싶어 하는 욕구. 그것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태식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정 씨,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정은 강물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태식 씨,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태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우리 관계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 씨와 태식 씨를 보니 제가 오해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요. 태식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유진 씨요? 아, 그렇군요.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유진 씨는 그저 동호회 회원일 뿐이에요. 게다가 이미 약혼자가 있습니다. 혜정은 그제야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더 걱정되는 건 제 마음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가 부끄럽네요.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혜정 씨,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나이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됐을까요? 마치 나이 듦이 죄인 것처럼요. 강물은 여전히 반짝이며 흘러갔고 먼 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혜정은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태식 씨,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과거 때문에 늘 경계하며 살았어요. 가까운 사람들을 잃은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를 내 삶에 들이지 않기로 했었죠. 혜정은 놀랐지만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식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혜정 씨를 처음 봤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 용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여린 마음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정의 눈가에 살며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 태식 씨를 만났을 때 오랜만에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조급했나 봐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이. 태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혜정 씨,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서두르지 말고, 이름 붙이지 말고, 그저 함께 자전거 타고, 이야기 나누고, 노을 보는 것부터요. 혜정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의 마음을 닫고 살아온 사람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 느끼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주말 아침, 윤혜정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이제는 태식 없이도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지만 오늘은 그와의 약속이 있었기에 더욱 설렜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리고 강물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태식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죠. 오늘은 무슨 선물인가요? 혜정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전거를 배운 지 6개월, 그동안 태식은 종종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든 자전거 안장 커버, 때로는 허리 보호대, 그리고 가끔은 그저 들꽃 한 송이였죠. 오늘은 특별한 겁니다. 태식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나무로 깎은 작은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혜정 씨가 처음 자전거 탔던 날을 기념해서요. 혜정은 그 작은 선물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무 자전거의 한쪽 바퀴가 살짝 비뚤어진 것이 눈에 띄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태식 씨.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동호회에서 다음 주에 제주도 라이딩 여행을 간다고 하던데 혜정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태식 씨도 가실 건가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혜정 씨는 어떠세요? 저는 가고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태식이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혜정은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태식 씨와 여행을 간다는 것이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며시 지나갔습니다. 혜정 씨, 태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북파 공작원이었던 시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후회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혜정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은 조급하지 않더군요. 봄도 바람도
항상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더라고요. 혜정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겐 서두를 이유가 없죠. 함께 가요, 제주도에. 그냥 두 사람의 여행으로요. 동호회와는 따로.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요. 그들은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나란히 같은 속도로 달렸습니다. 태식의 왼쪽 다리는 여전히 약간 불편해 보였고 혜정의 손목에는 아직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와 세월을 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나이를 넘어, 과거를 넘어, 두려움을 넘어, 다시 시작된 인생의 또 다른 계절 속에서 한강을 비추는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람은 그들의 웃음소리를 멀리, 더 멀리 실어 날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경쾌하게